사람이면 똑바로 걸어 돼지 새끼처럼 걷지 말고!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한 남자의 소리.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하다 너같이 처먹는 애는 처음이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그녀의 다리에선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다리 분질러버리기 전에! 하지만 복도 천장의 CCTV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여성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러진 건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 그 긴 시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그녀의 작은 걸음걸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소정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걸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뒤뚱뒤뚱. 그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임신하면 그렇게 걷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강태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정이 거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소정이 멈춰섰습니다. 응? 임신했다고 살쪄서 돼지처럼 걸어? 순간 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벽에 내던졌습니다. 콰직!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기 싫어. 정말 보기 싫다고. 태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백영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턱으로 소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꼴 좀 보세요. 임신했다고 완전히 관리를 안 해요. 백영자가 소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정아. 네, 어머니. 임신해도 여자는 관리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저 모양이면 밖에서 뭐라고 하겠어? 소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백영자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정은 깨진 유리컵을 치우러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우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런 집안에서도 웃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엄마의 다리가 곧 부러질 거라는 걸. 그날 밤 거실 한켠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들은 다들 관리 잘했는데. 그러게요.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생각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관리 잘하는 며느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콕! 소정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건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며칠 후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이 왔습니다.
소정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주는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소정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검진 끝나면 집에 바로 가? 태준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회사 가야 돼. 그래. 소정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는 다른 임산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오늘 얼굴 보여줄까? 그러게. 궁금해 죽겠어. 소정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을 봤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응?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날씬하던데 너는 왜 이래? 그 순간 대기실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그만 좀 해. 소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욱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소정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지금 임산부를 발로 찬 거야? 태주는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진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최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소정은 다리를 움켜쥔 채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요. 지금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산부인과 의사 이지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소정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골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골절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이 차갑게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 어떻게 된 겁니까?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미끄러져서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최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발로 차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 천장에 CCTV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소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나왔습니다. 경골골절입니다. 임신 8개월인데 마취는 어떻게 하죠? 최소한으로만 하고 태아 모니터링 계속해야 합니다. 소정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태준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백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정이가 병원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조심성이 없어서.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봤어요. 제가 실수로. 뭐라고? 너 미쳤어? 사람들이 봤다고? 백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장 거기서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쥔 채 벽에 기댔습니다. 1시간 후 백영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영자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환자는 없었습니다. 백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남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저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백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야.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소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발로 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했어야지. 남편 화나게 만들면 어떡해. 순간 소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백영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다리가 부러진 게 제 잘못인가요?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소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영자는 혀를 찼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이 일밖에 새면 우리 집안이 욕먹어.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백영자는 최하나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네. 아까 그 일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셨죠? 최하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백영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서요.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갔습니다. 최하나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지연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아까 그 환자분, 보호자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떻게? 최하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말 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집안 체면 때문이래요. 이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CCTV는 확인했어? 네. 보안팀한테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절대 지우면 안 돼. 이지연은 차트를 덮고 소정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윤소정 씨. 네. 제가 담당의 이지연입니다. 상태는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지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윤소정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일, 어떻게 된 건가요? 소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봤어요. 보호자분이 발로 차는 걸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집안이 망가져요. 이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소정 씨,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골절이에요.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명함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 연락처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지연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병원 CCTV에 다 기록됐어요.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소정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 법률 상담 무료, 이혼 소송 지원.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소정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임신 중 가정폭력, 남편 폭행 고소, 이혼 절차,
화면에 수많은 글들이 떴습니다. 소정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참지 않을 거야. 깁스한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큰 게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죽 사왔어. 소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 그래. 순간 화가 나서 미안해.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죽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요? 응.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너도 곤란해질 거야. 소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곤란해진다고요? 당연하지. 남편 고소한 여자라고 소문나면 넌 어디 가서 살아? 소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웃겨?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정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곤란해질 거예요. 그럼 됐네. 알았으면. 하지만 당신은 더 곤란해질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CCTV에 다 찍혔대요. 당신이 제 다리를 찬 거요. 그건.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정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이 남긴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입니다. 소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퇴원했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태준과 백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정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왔어? 태준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목발을 짚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정아, 이번 일은 안타까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망신시키지 마라. 그게 너한테도 좋아. 네. 알았으면 됐어. 소정은 목발을 짚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은 소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깁스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마이너스 이지연. 소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윤소정님 법률 상담 예약이 내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변호사 정민호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소정은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병원. 다리 검진 받으러요.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아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소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민호 법률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소정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소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이 임신 중인 부인을 폭행했다고요? 네. 병원 CCTV 영상은 확보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보안팀에 말씀하셨대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는 확실하네요. 그가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소정 씨, 고소하실 건가요?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신가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남편이 보복할까 봐요.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소정 씨, 법은 당신 편입니다.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CCTV 영상이 있다면 승소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이혼도 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제가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소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윤소정.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윤소정 씨, 용기 내셨습니다. 이제 법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괜찮대요. 그래. 소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정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 CCTV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소정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야.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강태준입니다. 피해자는 임신 8개월인 아내 윤소정 씨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신부를? 네. 병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 소정의 다리를 걷어차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의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태준 부장님 계십니까? 네, 전데요. 경찰서입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출석하셔야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부인 윤소정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고소를 했어?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소정을 마주했습니다. 소정은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소정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너 진짜 고소한 거야? 소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했어.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어? 남편을 고소해. 미친 건 당신이야. 임신한 아내 다리를 찬 사람이. 그건 실수였다고. 소정이 웃었습니다. 경찰이 판단할 거야.
CCTV 영상 봤어?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참지 않아. 절대로.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정은 빨래를 하려고 태준의 옷을 챙겼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프라호텔 디럭스 더블룸.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소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그녀는 재킷을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성 명품 가방.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소정은 그 영수증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태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응. 소정이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호텔? 명품 가방? 누구 준 거야? 회사 거래처 접대야. 소정이 웃었습니다. 거래처에 여자 가방을 사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정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차 봐도 돼? 뭐? 차 좀 볼게. 소정은 목발을 짚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야, 소정아. 뭐 하는 거야? 소정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습니다. 갈색으로 염색된 자신의 것이 아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가 있었습니다.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 여직원 태워줬어. 여직원이 뒷좌석에서 립스틱을 고쳐 발라. 소정이 차 안을 더 살폈습니다. 조수석 밑에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밀한 기획대리.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밀한이 누구야?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냐고.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 하트를 그려. 그냥 친한 사이야. 소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친한 사이? 호텔 가는 사이? 소정아, 오해야.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오해야? 태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만났어. 그게 어때서? 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쏟아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 임신했다고 배만 불러서 돼지처럼 걷고. 미란이는 달라. 예쁘고 날 이해해주고.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날 찼어? 임신한 아내 다리를? 그건 너 같은 쓰레기랑 살 수 없어. 소정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어디가? 손 놓으세요. 안 놓으면 이것도 고소할 거예요. 태준은 손을 놓았습니다. 소정은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윤소정 씨, 무슨 일이세요? 남편한테 여자가 있어요. 네.
소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연녀가 있어요. 호텔 영수증도 있고 명품 가방 산 것도 있고. 정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윤소정 씨, 그 증거들 전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혼 소송에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있나요? 소정은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있어요. 법인카드예요. 그럼 횡령 혐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정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영수증, 명함, 차 안의 머리카락, 립스틱 자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찍어서 정민호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이런 아빠를 골라서.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 둘이 살 거야. 당당하게.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에게서 문자였습니다. 증거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내연 관계가 명확하고 법인카드 횡령 정황도 있으니 유리합니다. 소정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소정은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윤소정이에요. 아, 윤소정 씨.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힘내세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계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정, 정민호, 이지연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병원 CCTV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소정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소정이 쓰러졌습니다. 야!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준이 미끄러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소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윤소정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호텔, 백화점, 레스토랑 모두 정미랑과 함께한 날짜들이었습니다.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에요. 소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천만 원이나요? 네. 이 증거들을 회사에도 제출할 겁니다. 그럼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폭행죄에 횡령죄까지 추가됩니다. 정민호가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소정 씨, 법정에 서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첫 공판입니다. 며칠 후 태주는 회사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법인카드로 호텔을 가고 명품을 사고 이게 업무 관련 지출인가? 사장님, 오해입니다. 당장 사표 내게. 안 그러면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사장님, 나가. 태주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내 때린 거 아니야? 법인카드로 바람까지 폈대. 태주는 황급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에서 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야. 회사에서 잘렸어. 정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미란아, 너 왜 이래? 오빠 때문에 저까지 소문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영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정이 서 있었습니다. 백영자가 소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서자 백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회사 잘렸다며? 네. 백영자가 소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 내 짓이지? 내가 고소해서 이렇게 됐잖아. 소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짓이 아니에요. 남편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인연이 지금 말대꾸야? 백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시댁 아들을 고소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저는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권리가 뭐가 중요해? 집안 체면이 먼저지.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너 쫓아낼 거야. 태주는 소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소정아,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소정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뭐든지 할게. 그럼 시간 되돌려줘. 내 다리 부러지기 전으로. 소정아, 못하잖아. 그럼 나도 못해. 태준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문 열어. 손 놓으세요. 안 그러면 또 고소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백영자가 소정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소정아, 나 들어간다. 소정이 문을 열자 백영자가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우리 아들 고소한 거 맞지? 네. 내가 어떻게 감히 시댁 아들을 고소해? 며느리 주제에. 주제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집안 체면 생각해야지. 백영자가 소정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 안 해? 우리 아들 감옥 보낼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뭐, 내가 너한테 사과를? 네. 병원에서 저보고 남편 망신시킨다고 하셨죠. 백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그녀가 소정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소정이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폭행하시면 이것도 고소합니다. 녹화 중이에요. 백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방을 나갔습니다. 두고 봐. 법정에서 봐. 소정은 문을 잠갔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일주일 후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소정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해 및 폭행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태준, 피해자 윤소정, 상해 및 폭행 혐의 사건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인과 말다툼 중 실수로 정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 태준이 소정의 다리를 걷어차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실수라고? 임산부를 저렇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증거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호텔 마이너스 150만 원, 명품 가방 마이너스 300만 원, 모두 내연녀 정미란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총액 2천만 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침묵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백영자가 소정을 붙잡았습니다. 소정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돼. 그럼 제 다리는요? 제 고통은요? 백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윤소정 씨, 맞죠? 소정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미란? 네. 할 말이 있어요. 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언하고 싶어요. 강태준에 대해서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란아, 너 뭐 하는 거야? 정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너,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미란이 판사에게 증언 신청을 했습니다.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정미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내연 관계였습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백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를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을 사주고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증인, 그 사실을 알고도 받았습니까? 정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네. 오빠는 강태준 씨는 항상 부인을 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임신했다고 돼지 같다고, 보기 싫다고.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리를 찬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였다고, 그냥 화가 나서 찼다고. 방청석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해자 담당의 증언을 신청합니다. 이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봤습니까? 네. 경골골절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부 충격, 즉 폭행에 의한 골절이 명확했습니다. 이지연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임신한 여성을 폭행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공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백영자가 정미란을 붙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미란이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아들을 제대로 키우셨어야죠.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요. 백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란이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소정 씨, 정말 죄송해요.
소정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밀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용당했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소정 씨 검찰에서 구형했습니다. 얼마나요? 징역 3년입니다. 횡령과 폭행 모두 인정됐어요. 소정은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고소했습니다.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윤소정 씨 잘 견디셨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소정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임신부 폭행 남편, 징역 3년 구형, 법인카드 횡령까지 추가 처벌 예정. 태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소정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태준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백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임신 8개월인 부인을 폭행하여 경골 골절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2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소정아, 미안해. 소정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소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태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대가를 치른 후의 일이에요. 태준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신한 부인을 폭행한 것은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와 사치를 부린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교도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정을 돌아봤습니다. 소정아. 소정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백영자가 소정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아? 소정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어머니, 그건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백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반성하세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집안 체면만 중요했지. 제 아픔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소정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백영자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방 소정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이지연이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윤소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일일 뿐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셨기에 가능했어요. 이지연이 소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소정 씨, 이제 출산 준비하세요. 건강한 아기 낳아야죠. 네, 선생님. 소정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그날 저녁 뉴스에 판결 기사가 났습니다. 임신부 폭행 남편, 징역 3년 확정. 가정폭력 근절에 경종 울려. 피해자, 이제 자유롭게 살 것. 기자들이 소정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분,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소정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계획은요?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당당하게요.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정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소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뱃속에서 아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소정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깁스는 벗었지만 다리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싸워서 이긴 증거였으니까요. 유모차 안에는 갓 태어난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우, 소정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빛나는 우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봐. 벚꽃이야. 아기는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소정은 그 미소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지연이었습니다. 윤소정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선생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지연이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네. 3.2kg이요. 잘 됐네요. 출산 과정은 괜찮았어요? 힘들었지만 이 아이 얼굴 보니까 다 잊혀졌어요. 이지연이 소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소정 씨, 정말 잘 견뎌냈어요.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용기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소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요. 하지만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소정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구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꼭 돕겠다고. 선생님, 윤소정 씨가 용기 내준 덕분에 제 친구도 위로받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호가 산책하다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소정 씨, 변호사님, 정민호가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딸이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위자료 받아서 전세 얻었어요. 이제 저희 둘만의 집이에요.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강태주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대요. 이혼은 진행하는 거죠? 물론이죠. 다음 달에 최종 판결 나옵니다. 세 사람은 잠시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벚꽃잎이 유모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그것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예쁘지? 세상에는 예쁜 게 많아. 정민호와 이지연이 멀리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소정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고소할 용기가 생겼어요. 소정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소정은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전세지만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우가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의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고통의 증거였던 그 흉터가 이제는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부러진 건 다리가 아니었어. 소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공포였어. 그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지우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널 위해 싸웠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엄마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지우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지우를 안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깁스를 벗은 다리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함께 행복하게 살자. 공원길을 걷는 소정과 지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다리에는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당당합니다. 그날 부러진 것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도 자유롭게 자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